저는 올해 40살이 된 6살짜리 아들이 있는 최근에는 이혼까지 하게 된 남자입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하며 열심히 지냈다고 생각했지만 이혼을 선택해야만 했어요. 저희는 직장에서 만나게 되었죠. 아내는 그 당시 사무직이었고 저는 현장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봉급 체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아는 사람이죠. 서로 부서가 달라 마주칠 일이 없었지만 주변 동료들의 소개로 몇 번 자리를 함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거리 연애를 했죠. 현장직은 파견 나가면 짧게는 2주, 길게는 3달까지 나가 있거든요. 물론 파견 기간이 길수록 추가 수당도 많이 불어나옵니다. 그래서 몸은 힘들어도 파견직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사실 여자친구도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33살에 저희 아내를 만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땐 장거리 연애도 참 달콤하게 잘했습니다. 편지도 써주며 기차에서 읽어보라고 했으니까요. 마치 군대에서 보낸 연애 편지처럼 그때는 아내 사진과 편지를 품에 넣고 다니면서 즐겁게 연애했어요. 원래는 파견직이 참 힘들고 지치는 일이지만 그때만큼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면서 저도 뭔가 확신이 생겼고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저의 청혼을 받아주더군요. 그때부터 결혼 준비를 하며 또 즐겁게 보냈어요. 정말 평생 이렇게만 지낼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외동 아들이라 그런지 저희 결혼 이야기에 부모님들도 엄청 좋아하셨어요. 저희 집 형편이 그리 넉넉하진 않지만 저희 부모님 모두 계속 일하시며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처가 쪽은 처남이 하나 있었고 아내보다 3살이 많았는데 제가 결혼했을 당시에 총각이었어요.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좋았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 모두 괜찮은 분들이셨고요. 나름 소박하게 결혼식을 잘 마치고 드디어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계속 파견직을 나갔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혼부터 떨어져 지내야 하긴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함께 지내며 최대한 붙어 지내려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직장 중간거리쯤에 터전을 잡으며 시작을 했고 몸은 힘들었지만 서로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다 견뎌냈어요. 그러다 아이가 생기니 정말 많은 게 바뀌더군요. 세상에서 가장 최우선의 존재가 생긴 겁니다. 아내 친정 근처로 집으로 옮기고 제가 4시간 가까이 통근하며 지냈습니다. 그래도 아이 생각에 버텼어요.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서 처가 근처로 다시 집을 옮기자 전 통근거리가 늘어나니 슬슬 힘들어지더라고요. 제 몸도 점점 버티지 못하는 것 같았고요. 결국 탈이 나서 다니던 부서를 재배치받았습니다. 수입은 줄었지만 태어난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생활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점점 커가는 아이를 보니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건지 저도 그때 처음 이해하겠더라고요.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다 해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죠. 문제는 결국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파견직을 선택했어요. 아이가 다니는 학교도 생각해서 더는 가족을 끌고 다니며 이사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주말 부부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주말 부부가 되면 서로가 애틋해지고 관계가 더 좋아진다고 하는데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일반적인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저 혼자 내려가 있는 동안 초반에는 집에다가 자주 연락을 하고 또 매주 주말마다 올라갔어요. 제가 있는 공장에서 집까지 대략 5시간 정도 걸리더군요. 그래도 아이를 본다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하면 곧바로 아이를 돌보고 다음날엔 집안 청소를 하고 장도 함께 보며 혼자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6개월쯤 지나자 그것도 점점 힘에 부치더라고요. 일주일에 1번 가고 나중에 한 달에 1번 올라갔어요. 집에 가면 어느새부터인가 눈치가 많이 보이더군요. 1년 지나가면서 아내가 먼저 다음 주에 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보고 푹 쉬라면서요. 그때부터 아내 낌새가 이상하긴 했습니다. 저를 밀어내는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아마 그때부터 그 사람은 제가 있을 공간에 다른 사람을 들인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건 저는 그때 오히려 좋았어요. 평일에 고되게 일하고 나면 저도 쉬고 싶었으니까요. 주말에 집에 다녀오면 다음 주 내내 너무 힘들었어요. 주말에 잠도 좀 편하게 자고 TV도 좀 보면서 쉬어야 저도 충전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묵인했습니다. 그렇게 타지 생활이 2년 조금 넘어가는 시기였어요.
방 청소를 하다가 문득 지금 이 생활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느끼게 된 이유가 바로 쓰레기였죠. 집에서 분리수거를 하려고 정리하는데 컵라면에 통조림에 냉동식품에 그때 문득 제 인생에 대해 되돌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져 지내야 하나 싶었어요. 정말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가족 문제도 있었고요. 다음날 바로 아내에게 연락을 했어요. 지금부터라도 다시 가족들과 지내야겠다고, 생각이 든다고. 그런 문제를 아내와 의논해 보려고요. 근데 아내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악물고 매주 집에 갔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무조건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젠 너무 대놓고 눈치를 주는 겁니다. 제가 봐도 별로 반응도 없고 대화도 별로 없었어요. 모르는 사람도 이보단 더 대접받을 것 같았어요. 아내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이랑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아빠를 기다리고 많이 따라줘서 너무 좋았거든요. 아이와 식물원에 다녀온 날이었어요. 식물원 사진 정리하러 아내가 쓰던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때 이상한 사진을 발견했죠. 어떤 남자랑 둘이서 식당 같은 곳에서 서로 친한 듯 찍었더라고요. 한동안 멍하니 그 사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소리가 나길래 서둘러 컴퓨터를 꺼버렸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언제 내려가느냐고 물어보더군요. 왜? 그 남자 만나기로 했어? 라고 되묻고 싶었어요. 아내는 툴툴거리며 저녁 준비하는 동안 다시 컴퓨터로 가서 그 사진들을 옮겨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식사는 괜찮다면서 더 빠르게 차가 있어서 그것 타고 지금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아내가 웃더라고요. 아주 활짝 웃으면서 조심히 내려가라고 제 어깨를 토닥이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가기 전에 아이 얼굴을 한번 물끄러미 보다가 나왔어요. 저는 계속 그 남자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내 아내를 저렇게 웃게 해주는 게 무엇 때문인지도 참 궁금했는데 이 지경까지 온 마당에 그 사람에 대해 좀 알아보기로 결정했어요. 집 근처에 숙소를 하나 잡고 방 안에서 제가 평생 해볼 수 있는 감정 변화를 다 겪었습니다. 허탈하다가 화가 나다가 제가 불쌍하다가 그래도 저희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잠을 거의 못 자고 나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시간쯤 지나니 아내가 나오더라고요. 아주 화려하게 꾸며 입고 나오는데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 아들과 함께 나오더군요. 아들 얼굴을 보니 정신이 번쩍 나더군요. 아들도 또 예쁘게 꾸며서 데리고 나왔길래 대체 어디를 가길래 저렇게 잔뜩 꾸몄나 싶었는데 얼마 뒤 자동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남자가 그 차에서 내리더군요. 활짝 웃으며 저희 아들과도 친분이 있는지 보자마자 번쩍 안아주는데 마치 가족 같았네요. 그때부터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따라가 봤죠. 한참을 가고 있는데 이번엔 동물원이더라고요. 평일이었는데도 방학 기간이라 그런지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무슨 이벤트를 진행 중인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 남편에게 먼저 알려줘야지. 저번에 식물원 갔을 때도 아무 말도 없더니 저 남자랑 동물원에서 오는 아내를 보자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엄청 즐거워 보였습니다. 아내는 밝은 모습이었는데 아들은 주름이 늘어 있었어요. 그 남자랑은 아직 친하지 않은지 혼자 겉도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가 아들 등을 떠밀며 그 남자와 친하게 지내려 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자 제가 태어나 경험해보지 못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몸이 다 불타버릴 것 같았어요. 갑자기 이러니 저 스스로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러다 무슨 일 날 것 같았으니까요. 아내의 그런 사진을 봤을 때도 이 정도로 화가 나진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 슬프기는 했었는데 이번에 복잡할 것도 없이 모든 게 단순했습니다. 제 아들까지 빼앗아가려고 한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지금 바로 달려가서 정말 제 2손으로 어떻게 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러면 제 아들이 너무 놀랄 것 같았죠. 꾹 참고 자동차로 돌아와 핸들을 붙잡고 1시간은 넘게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니 다시 좀 차분해지고 제가 놓인 상황이 좀 더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혼이 이제 확실해진 상황이었어요. 자료야 그때 그 컴퓨터 안에서 다 옮겨뒀었고 그때 바로 이혼을 못한 이유는 저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아이는 그게 아니죠. 서로 이야기도 해보고 시간을 가져보면서 풀어보면 이혼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상간남과 저희 아들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이제는 한시가 급하더라고요. 당장 이혼해야 했어요. 이혼하기에 앞서서 상간남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도 저랑 똑같이 경험해 봐야죠. 다음 날부터 저는 그 남자 집 앞에서 기다렸어요. 좀 더 편하더군요. 그 사람은 저를 잘 모를 테니까요. 저희 집에 제 사진 하나 없던데 제 얼굴을 모르죠. 그렇게 한참을 그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남자도 유부남이었습니다. 아이도 있더군요. 저희 아이보단 어려 보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작은 음식점을 부부가 하더군요. 부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 남자를 따라서 집과 음식점을 왔다 갔다 하며 어느 정도 충분한 정보가 모였습니다. 그 남자가 가게 비우는 시간이 일정했고 그 시간마다 제 아내를 만났던 거였어요. 남자가 가게를 비우면 부인은 가게에 있어야만 해서 바람 피우기 좋았나 봐요. 자료들을 다 수집한 뒤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엄청 놀라더라고요. 일단 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밤을 새워서라도 당신 짐 모두 챙겨서 아무 소리 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는 당신이 더 잘할 거야. 아무리 내가 집에 없어도 그렇지 무슨 자신감으로 바람을 당당하게 피우는 거야? 덕분에 이혼이 쉽겠네. 내 아이 근처에도 오지 마. 이젠 평생 못 보는 거야. 지금 나는 바로 아이 데리고 나갈 거니까 절대 붙잡지 마. 양심이 있으면 붙잡지 마. 알겠지? 그리고는 자고 있는 아들을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저희 본가로 내려가서 재웠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그 남자가 없는 시간대에 제가 찍은 사진들과 증거물들을 사본으로 다 만들어서 들고 그 음식점으로 갔습니다. 역시나 그 남자 아내 혼자 있길래 곧바로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했죠. 제 아내와 그쪽 남편분이 오랜 시간 만났다는 걸 최근에서야 알게 됐어요. 나는 이혼 준비 중이니 그쪽도 이혼 절차를 밟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다 이야기했어요. 그 여자는 아직 무슨 상황인지 못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저는 가게를 나왔고 멀리서 그 남자가 가게로 오더군요. 이제 그 남자도 제가 사는 세상에 오는 것 같았어요. 곧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고 그때부터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특히 처가 쪽이 충격이 큰 것 같더라고요. 장모님이 저에게 와서 무릎까지 꿇으며 우리 딸 한 번만 다시 걷어주라는데 그 모습도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다시 묻기에는 너무 많이 깨져버렸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아무 말도 없이 한숨만 쉬고 있더군요. 양육권은 제가 받아왔고 친권까지 갖고 왔어요. 양육권 문제는 상간남과 아들을 못 만나게 하려는 게 많이 컸어요. 아이도 저와 지내고 싶어 했고 친권도 당연히 포기받았습니다. 그거 안 넘기면 처가 동네에 죽을 때까지 현수막 걸어놓고 혼자 시위하겠다고 벌금을 얼마를 내든 무조건 그런다고 제가 엄포를 놓으니 순순히 포기하더군요. 절대 아이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고 싶었어요. 상간남에게는 위자료 1,500만 원을 받았고 전처에게는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살던 집은 다시 빼서 각자 넣은 돈 나눴고 아내는 모든 걸 다 잃었다며 울고 소리치는데 누가 누구 때문에 잃었다고 저러는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았습니다. 정신이란 게 있었으면 바람을 피우지 않았겠죠. 원래 그런 여자라고 생각하고 저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 뒤로 전처에게 가끔 연락이 오면서 아이 사진 좀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다 무시하고 있고 나중엔 번호도 바꾸려고요. 이사 문제만 끝나면 다 끊고 지낼 겁니다. 원래 살던 집도 팔고 저희 본가도 팔았어요. 부모님과 함께 지방에 내려가 지내려고 합니다. 직장도 이미 모두 정리했고 지방 내려가서 아이와 함께 부모님 모시면서 지내려고 해요. 결혼은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당사자만 힘든 게 아니에요. 저희 본가도 그렇고 처가도 아직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용서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아내와 다시 합칠 생각은 절대 없거든요. 잠깐의 외로움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드는 일이 다른 분들에게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